여러분, 한정숙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참, 정숙 씨는 딸 지윤이를 홀로 키운 어머니였지요. 오늘은 지윤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울의 한 호텔, 대리석 기둥이 빛나는 예식장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정숙 씨는 곤색 정장을 매만지며 거울을 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지요. 남편은 지윤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정숙 씨는 혼자 딸을 키웠어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지윤이가 부족함 없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오늘 딸의 결혼식 날 이상한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객들이 인사할 때마다 정숙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돌아서면 표정이 굳었어요. 정말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예비 사위 도혁을 처음 만난 건 반년 전이었어요. 지윤이가 데려와 소개했지만 그때부터 석연찮았어요. 지윤이는 도혁에게 푹 빠져 있었지만 정숙 씨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화장실에서 핸드백을 열어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로비로 돌아와 하객 명단을 보니 신랑 측 손님이 적었어요. 부모님, 친척 몇 명, 직장 동료뿐이었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지윤이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정말 예뻤지요. 하지만 정숙 씨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윤아, 정말 괜찮니? 아직 늦지 않았어. 지윤이는 엄마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엄마, 도혁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때 도혁의 가족이 들어왔어요. 정숙 씨가 인사하려 다가갔지만 도혁의 어머니라는 여자는 시선을 피했고 아버지라는 남자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아드님 듬직하시네요. 우리 지윤이 잘 부탁드려요. 정숙 씨가 인사했지만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사돈이 해외에 있어 상견례도 없이 결혼이 급하게 진행됐거든요. 예식 시작 30분 전, 정숙 씨는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서울의 봄 햇살이 창밖으로 비쳤지만 마음은 차가웠어요. 지윤이가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어요. 거울 속 모녀의 모습이 슬퍼 보였어요. 엄마가 늘 미안해. 아빠 없이 키워서. 지윤이가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에 행복했어요. 오늘도 행복해요. 정숙 씨는 억지로 웃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커졌어요. 웨딩 마치 리허설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다가왔지요. 정숙 씨는 지윤이를 안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첫 등교, 졸업식, 대학 합격의 기쁨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자, 나가자. 모두 기다릴 거야.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도혁이 복도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정숙 씨는 멈춰섰어요. 도혁이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어머님 들어가시죠. 곧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사랑하는 신랑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로비에서 하객을 맡던 정숙 씨는 검은 정장의 중년 부부를 봤어요. 도혁의 부모라며 인사했지만 여자의 손은 차갑고 떨렸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뵙지 못해 죄송했어요. 상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혁의 아버지라는 남자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정숙 씨는 대기실로 안내하며 이상함을 느꼈어요. 뒤에서 들린 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돈은 확실히 받는 거지? 도혁의 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예식장 비용 이야기라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이 커졌어요. 대기실에서 도혁과 부모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가족 같지 않았어요. 도혁 씨,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세요. 정숙 씨가 자리를 비우려 하자 도혁의 어머니가 급히 물었어요. 화장실 어디죠? 복도 끝을 가리키자 여자는 뛰다시피 갔어요. 긴장했나 봅니다. 큰아들 결혼식이라. 하지만 정숙 씨는 기억했어요. 도혁이 외아들이라고 했던 걸요. 등골이 서늘했어요. 로비로 돌아와 명단을 보니 신랑 측 친척 이름이 생소했어요. 성도 제각각 친밀감도 없었어요. 정숙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동창 영희가 물었어요. 신랑 쪽이 이상해. 서로 모르는 것 같아. 영희 말에 정숙 씨는 놀랐어요. 자신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도혁이 로비로 나왔어요. 턱시도 차림이 멋졌지만 표정은 연극 같았어요. 지윤이 준비됐나요? 네, 곧 나와요. 친척 중 못 온 분 있나요? 자리가 비어 보여서 도혁 표정이 굳었어요. 몇 분이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많으니 긴장했나 봅니다. 엉뚱한 대답에 정숙 씨는 더 의심했어요. 복도에서 도혁의 부모가 수첩 보며 대본 외우듯 말했어요.
사돈이라고 불러야 해.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야? 조용히 해. 정숙 씨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예식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앉았어요. 정숙 씨는 지훈이 손을 잡았지만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신랑 측 하객은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웨딩 마치가 울렸어요. 정숙 씨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심호흡했어요. 지훈이가 준 부채를 꺼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때 환풍기 뒤에서 도영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끝나면 바로 처리하자. 보험금은 반으로 나누는 거로. 정숙 씨는 숨을 죽였어요. 가족들 역할 끝났고 입금 확인했어. 신혼여행에서 사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야. 부채가 떨어졌어요. 도혁이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바람 쐬러 왔어요. 답답해서. 정숙 씨는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어요. 들으셨나요? 도혁이 물었어요. 방금 왔어요. 도혁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봤지만 미소 지으며 내려갔어요. 정숙 씨는 난간 잡고 주저앉았어요. 보험금, 사고, 가짜, 가족. 퍼즐이 맞춰졌어요. 지훈아, 위험해. 눈물이 흘렀어요. 딸을 지켜야 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웨딩 플래너가 올라왔어요. 어머님, 신부 입장 준비해야 해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며 정숙 씨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훈이가 웃으며 맞았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정숙 씨 가슴이 찢어졌어요. 행복한 딸과 도혁의 음모가 겹쳤어요. 대기실 조명이 밝았지만 모든 게 거짓 같았어요. 지훈아, 떨려. 지훈이 미소가 가슴 아팠어요. 딸은 죽음의 함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0년 전 남편 잃고 지훈이 손잡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신랑 신부 입장 준비하세요. 사회자 목소리에 정숙 씨는 눈물 흘렸어요.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이제 나가셔야 해요. 지훈이가 팔짱 끼며 부축했어요. 예식장 입구 하객들 웅성거림, 현악 사중주 소리가 들렸어요.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엄마, 저 들어갈게요. 정숙 씨는 지훈이를 놓치면 영영 못 볼 것 같았어요. 지훈아,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게. 지훈이는 의아했지만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요. 행복할게요. 그 말이 비수 같았어요.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도혁이 단상에, 가짜 가족이 자리에. 사회자가 외쳤어요.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숙 씨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사의 눈빛이었어요. 웨딩 마치 첫 지훈이가 문 앞에 섰어요. 신부님, 들어오세요. 그 순간 20년 전 장례식장에서 지훈이가 아빠 찾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숙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객들 눈빛이 쏠렸지만 단호히 통로를 가로질렀어요. 지훈아, 나가자. 지훈이 당황했어요. 엄마, 왜요? 정숙 씨는 손목 잡고 밖으로 끌었어요.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 일어나고 사회자는 당황했어요. 카메라 플래시 터졌어요. 도혁이 뛰어내렸어요.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가짜 가족도 어쩔 줄 몰랐어요. 정숙 씨는 복도로, 지훈이는 드레스 때문에 비틀거렸지만 손 놓지 않았어요. 도혁의 고함, 경비원 발소리가 뒤따랐어요. 로비에 도착,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이래요? 정숙 씨는 눈물로 번진 얼굴로 봤어요. 공포와 절박함이 담겼어요. 주차장 계단으로 달렸어요. 지훈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붙잡았어요. 20년 전 장례식처럼 차를 찾아 문 열었어요. 지훈이를 태우고 시동 걸었어요. 도혁과 일당이 주차장으로 뛰어왔어요. 엑셀 밟자 타이어가 소리내며 미끄러졌어요. 도혁의 세단이 쫓아왔어요. 경비원도 함께였어요. 도심 한복판 도망갈 곳 없었어요. 엄마, 설명해줘요. 지훈이 울먹였어요. 드레스 자락은 구겨지고 머리는 흐트러졌어요. 신호등에 멈추자 도혁의 차가 뒤에 섰어요. 도혁이 다가왔어요. 정숙 씨는 문 잠그고 창문 조금 내렸어요. 녹음기를 꺼냈어요. 도혁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 내려요. 정숙 씨는 재생 버튼 눌렀어요. 오늘 끝나면 처리하자. 보험금은 반으로 나누는 거로. 도혁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행인들도 놀라들었어요. 가족들 역할 끝났어. 입금 확인했어. 정숙 씨가 외쳤어요. 다 들었어. 우리 딸 죽여 보험금 탈 생각이었지. 도혁의 가짜 가족이 도착했지만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보험금 몰랐어요. 가짜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린 알바였어요.
가족 역할만 하라고 했어요. 가짜 어머니도 겁먹었어요. 하루 일당 받은 거예요. 사고나 보험금 몰랐어요. 몇몇은 도망쳤어요. 도혁은 이를 악물었지만 상황은 통제불능이었어요. 지윤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얼굴에 충격받았어요. 정숙 씨는 딸 손 잡았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도혁은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야. 하지만 정숙 씨가 쏘아봤어요. 내가 들었는데 무슨 오해? 우리 딸을 어떻게 할 건지 말해. 신호등 바뀌고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도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이 많았어요. 경찰차 도착, 경찰관이 내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숙 씨는 녹음기 건네며 설명했어요. 도혁은 억울하다 했지만 녹음과 가짜 가족 진술로 발뺌 못했어요. 김도혁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졌어요. 도혁은 공포에 떨었어요. 정숙 씨는 지훈이를 끌어안았어요. 드레스는 찢어졌지만 딸이 살아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믿지 않아서. 괜찮아. 엄마가 늦었어. 경찰은 증거 수집, 가짜 가족은 연행됐어요. 우린 몰랐어요. 하지만 돈 받고 속인 건 사실이었어요. 경찰서로 이동하며 정숙 씨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이번엔 내가 지켰어요. 밤 10시 진술 마치고 나왔어요. 도혁은 구속,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됐어요. 가짜 가족도 처벌받을 예정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 드레스 회수, 직원들은 고개 숙였어요. 텅 빈 예식장이 을씨년스러웠지만 정숙 씨는 안도했어요. 지윤이는 드레스 벗으며 울었어요. 꿈꿨던 결혼식이 악몽이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손잡았어요. 서울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새벽,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건 일주일 후, 지윤이는 청바지에 스웨터, 맨 얼굴로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다시 시작해요. 커피잔 건네며 말했어요. 정숙 씨는 미소 지었어요. 강물이 고요히 흐르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도혁은 재판 기다리고 보험회사 조사로 과거 사기도 드러났어요. 가짜 가족은 벌금 받고 흩어졌어요. 지윤이는 충격 속에서도 엄마 위로로 회복했어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숙 씨는 딸 어깨 감쌌어요.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첫 햇살이 비쳤어요. 지윤이는 회사 복직,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았어요. 정숙 씨도 일상으로 시장 가고 친구 만났어요.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지윤이 장난스레 말하며 웃었어요. 정숙 씨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산책로 걸으며 남편 사진을 봤어요. 이제 잘 살아갈 거예요. 지윤이가 팔짱 꼈어요. 두 사람은 앞만 보며 걸었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소리가 생명력 있게 들렸어요. 아, 여러분. 정숙 씨와 지윤이 이야기 들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의 직감은 때론 가장 강한 방패예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